투자는 불확실성에 불을 빼야 됩니다. 고가 낙찰, 계속 폐차를 하고, 그리고 안 팔리는 물건을 사는 게 초보자들이 하는 가장 많은 실수고요.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특수 물건은 싸게 사는 게 아니에요. 팔리는 물건을 사야 돼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특수 물건 한 사람들이 다 망하고 부도나고 경매계를 떠나는 거거든요. 월세 100만 원씩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년이면 얼마예요? 월세 1000만 원인데 그래서 좋은 걸 사는 게 아니라 긴 호흡에 갈 수 있는 본인만의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살아남거든요. 반갑습니다. 저는 MJ 경매 스쿨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MJ라고 하고요. 그래서 15년 정도 경매 투자를 했고 낙찰은 약 3,000개 정도를 받았는데 저는 어떤 사람으로 풀이를 하면 좋냐면 실패를 제일 많이 한 투자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낙찰을 많이 받은 만큼 이제 실패를 많이 하고 이제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경매 투자자입니다. 경매 투자에 관해서 사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이제 강의로도 설명을 드릴 건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강의 중간이나 아니면 끝날 때 다 종합해서 최대한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경매 투자를 하기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을 10년 정도 다녔었고요. 약 30살까지 직장을 다녔어요. 근데 그 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다닌 직장은 8시 출근해서 8시 퇴근, 10시 출근해서 10시 퇴근, 이렇게 12시간, 10시간, 12시간을 일을 했는데 한 달에 2번 쉬는 날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일만 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 눈 뜨면 출근하고 퇴근하면 자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삶이 되게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점을 한번 갔어요. 책을 안 읽었는데 그 시절에는 서점을 가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은 다 아시죠? 이 책을 한번 읽었어요. 우연찮게. 네. 우연찮게 읽었는데 거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을 사기 위해서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을 사야 된다. 시간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계산을 해봤죠. 280만 원 월급을 받는데 280만 원의 돈을 벌면 직장을 안 다녀도 되겠다. 되게 단순하게 그 계산을 하고 처음 목표는 월급만큼 돈을 버는 게 목표였거든요. 월급만큼만 돈을 한번 벌어보자 라고 해서 책을 막 그냥 대충 그때 읽었어요. 대충 읽었는데 거기서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을 해라.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런 구절을 보고 시간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럼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될까? 부동산을 해야겠다.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 30살 때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공인중개사 시험을 쳤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쳐서 이제 뭐 운이 좋게 합격을 했죠. 운이 좋게 합격을 하고 그때 바로 제가 경매 일을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면접을 본 데가 경매회사였거든요. 그때 경매회사에 취직을 해서 경매라는 이런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뭐 3,000건 정도 낙찰을 받아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 서울, 대구. 서울에서 강의 안 하시냐고 많이 물어보시던데 서울에서도 매주 합니다. 서울에서도 매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네이버 MJ 경매 스쿨이라는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3권을 냈습니다. 소액 투자의 기적, 단기 투자의 기적, 처음부터 배우는 부동산 경매 투자. 이 책 3권을 내고 이제 4번째 책을 이제 준비 중입니다. 저는 초보라고 생각을 하고 초보분들이 이제 투자를 배울 때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자, 투자는 불확실성을 동반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불확실성을 동반한다는 거는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는 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확실성에 불을 빼야 됩니다. 불을 빼고 확실하게 만드는 게 투자거든요.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투자자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자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라고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려면 사업가가 돼야 됩니다. 투자 사업가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투자자가 돼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남들이 여행 다니고 술 마시고 명품 사고 골프 칠 때 저축하고 공부하고 부동산 막 찾아다니고 투자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엄청 이제 돈을 아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돈을 못 버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내가 무조건 좋은 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재산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매거든요. 그리고 그 경매를 이제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 투자자의 평균 수명이라고 제가 처음 이렇게 창을 띄웠는데, 보통 투자분들이 처음 경매를 시작하시면 한 몇 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경매를 이제 시작했다. 정말 처음에는 열정이 넘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경매는.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한 10년 하면서 거의 한 1년 하고 다 그만두셨어요. 1년. 1년이 딱 이제 그 맥시멈인데 1년 하고 그만두신 이유가 되게 간단해요. 낙찰을 못 받아서, 그리고 낙찰을 받았는데 남는 게 없어서, 그리고 못 팔아서, 딱 이거거든요. 벌 수가 없습니다. 돈을 처음에 하시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절대. 왜냐하면 기술이 없거든요. 근데 기술은 어떻게 생기냐면 경험으로 생기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와서 내가 낙찰받고 팔려고 하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1년, 2년 하면서 실패를 많이 하신 분들이 실패하는 그런 리스크를 빼고 돈을 버는 성공 사례를 좀 많이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하락장.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을 제외한, 서울 경기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하락장이죠. 그리고 고가 낙찰을 높게 받고 계속 폐차를 하고, 그리고 안 팔리는 물건을 사는 게 초보자들이 하는 가장 많은 실수고요. 그래서 경매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뿌리가 깊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이게 기간도 중요한데 본인이 기초를 탄탄하게 써야 됩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그래서 뭐 경매 공부하면 재미없잖아요.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쌓인 이런 지식들이 나중에 본인을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책도 엄청 많이 읽으시고, 방송도 많이 보시고,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오래 가는 게 가장 잘하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자, 경매를 왜 해야 되냐? 없으세요. 경매를 왜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그냥 돈 벌려고요. 아니 뭐 낙찰 받아 보려고요. 뭐 돈이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경매를 해야 되는 목적은 보유가 아니에요. 보유. 많이 낙찰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경매는 두 가지예요. 월세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단기 투자로 시세 차익을 얻거나,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얼마나 내가 안전하고 빠르게 할 수 있냐, 크게 할 수 있냐, 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낙찰을 받는 거의 목적을 완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를 낙찰받아서 내 투자금 3천인데 난 1,000만 원을 벌겠다. 이렇게 목적이 잡혀야 하는 일이 틀려져요. 물건을 찾아도 그 포인트로 찾는데, 물건을 찾으면 우리 동네 보고, 좀 좋은 거 보고, 오를 만한 거 보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적이 뚜렷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보유 개수가 늘어나면 좋은 게 아닙니다. 뭐 200개, 300개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지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요가 중요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안 팔리는 걸 받게 돼요. 저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왜냐면 아파트를 하면 낙찰을 못 받아요. 그래서 빌라를 하게 되고, 빌라 하다가 오피스텔 하게 되고, 오피스텔 하다가 막 지분 하게 되고, 유치권 하게 되고, 이렇게 막 변하거든요. 본인이 더 막 잘하고 싶어요. 그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 안 팔리는 걸 받게 돼요. 안 팔리는 걸. 자, 그래서 팔리는 걸 받아야 돼요. 이게 정말 경험을 많이 하면 본인이 느껴요. 지산, 상가, 오피스텔, 뭐 원룸형, 뭐 공장, 토지 안 팔리거든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막 아무거나 받아요. 지분 받아라, 뭐 싸니까 받아라, 뭐 협상해라. 안 팔립니다. 본인이 딱 물건을 봤을 때 좋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얼마에 팔 수 있냐, 이거를 먼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작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수요가 있는 물건을 사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을 벌어야 돼요, 수익. 수익이 나야 되면 저는 30%를 최소한으로 지켜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이분이. 근데 시세가 1억 5천이에요. 남는 게 없겠죠. 자, 1억 5천에 내가 샀는데 1억 5천에 팔면은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30%를 지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최소 마진입니다. 최소 마진. 자, 그러면 내가 1억에 입찰을 했을 때는 1억 3천에 무조건 팔 수 있는 물건, 이거를 내가 입찰가에서 정하기도 하고 매도가에서 내리기도 하거든요. 1억 5천에 팔 수 있다. 그럼 30%를 빼면 1억 5백이 돼요. 2억에 팔 수 있다. 30% 빼면 1억 4천이 되겠죠. 좀 쉽게 계산하려면 2억에 낙찰을 받았다 하면은 2억 6천에 팔려야 됩니다. 30%. 3억에 낙찰을 받았다 얼마예요? 3, 3억 9, 3억 9천. 이렇게 마진율을 잡아놓고 거기서 줄이는 거예요. 이게 최소 마진율이고 여기서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1억짜리를 8천 9천에 받으면 이제 초보자인데 1억짜리를 3천 4천에 받으면 굉장히 수익이 크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갭을 늘려야 돼요. 갭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쟁을 줄여야 됩니다. 경쟁을 줄이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예, 왜냐면 내가 좋은 물건은 남들도 다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아파트 입찰에도 의미가 없는 게 커요. 20억짜리를 50명이 입찰한단 말이에요. 사실 3명이 넘으면 의미가 없는 물건이에요. 예, 3명이 입찰자가 3명 이상이 되면은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입지 좋은 아파트, 뭐 이런 소액 물건, 그리고 주거용 경매 물건은 실거주가 무조건 들어와요. 실거주, 채무자, 초보 투자자, 컨설팅 많이 하죠. 컨설팅 하면 입찰가를 올리거든요. 자, 이런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낙찰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처음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낙찰을 막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처음에는 한 3천 남기려고 막 입찰가를 줬거든요. 돌려요. 엑셀 수익률 분석기 돌려가지고 3천 남기려고 하다가 점점 수익을 내려요. 2천만 남길까? 1천만 원만 남길까? 500만 남겨도 되겠다. 거의 이게 왼쪽 길이 왼쪽 길. 다 왼쪽 길을 선택하시거든요. 왜냐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나는 남길 수 있는 기술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익을 줄이는데 이때 이렇게 수익을 줄이는 게 아니고 방법을 바꿔야 돼요. 방법을. 오른쪽 길로 가야 됩니다. 자, 오른쪽 길로 가야 되면은 내가 해보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엄청 부담스러운데 경쟁을 피해서 낙찰을 싸게 받고 그거를 빠르게 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제가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이 4가지를 다 하실 줄 알면은 경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을 넓혀야 됩니다. 지역을 전국으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지역을 전국으로 하셔야 되고, 보통 이렇거든요. 보통 수도권 하시는 분들이 지방을 안 하세요. 지방을 못 하시기 때문에 수도권 하시는 분들도 지방을 다 하셔야 되고, 부울경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수도권 하셔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전국으로 지역을 안 넓히는 이상 물건이 한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가 굉장히 어려운데 종목을 내려야 됩니다. 종목을 내리는 거를 저는 하위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아파트, 대단지 하시면서 나홀로 아파트로 내려가고 구축으로 내려가고 빌라 내려가고 오피스텔, 단독주택. 저는 주거용에서 팔 수 있는 거는 전부 다예요. 상업용이나 토지는 안 하는데 주거용은 다 실거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주택으로 내릴수록 경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수물건이라고 많이 하죠. 유치권, 가장임차인, 선순위 인수관리 이런 특수물건을 조금이라도 배우셔야 되고 특수물건은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도 변호사를 다 써요. 유치권 소송할 때 저희가 직접 안 합니다. 변호사를 다 쓰기 때문에 특수물건은 뭐가 포인트냐, 잘 팔리는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돼요. 잘 팔리는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차라리 물어보세요, 변호사한테. 너 이거 풀 수 있겠냐? 내가 풀어줄게. 맡기면 돼요. 그래서 특수물건을 그냥 찾기만 해도 경쟁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매도 무조건 같이 하셔야 됩니다. 경매를 하셔야 되지만 공매도 무조건 같이 하셔가지고 이 4가지를 동시에 내가 같이 할 수 있으면 경쟁이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쪼개야 돼요. 처음에 서울, 경기, 인천 거의 반 살죠. 5천만 중에 2,500만 여기 삽니다. 근데 여기만 해서는 돈을 못 법니다, 절대. 왜냐하면 다 똑같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낙찰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남, 충북, 강원, 경북, 전북, 전남, 경남 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부담스러운데 그냥 맛집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답사 가는 거를 맛집 놀기 삼아 가셔야지 이걸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난 모포에 깨장 먹으러 한번 가야지. 부산 좋죠. 예, 부산에 광안리 한번 가야지. 이런 느낌으로 물건을 보러 가시고 이런 느낌으로 물건을 찾으면 재밌어야 됩니다. 투자는 재미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재밌었어요. 전국을 다 다녔거든요. 섬까지 갔어요. 예전에는 섬에도 막 물건 보러 가고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사업.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투자와 사업의 차이가 뭐냐면 투자는 구매자로서 물건을 봐요. 좋은 거를 보는 거죠. 본인이 사고 싶은 거. 근데 저는 물건을 볼 때 내가 사고 싶은 거를 못 보죠. 판매자가 돼야 돼요. 물건을 보실 때 누구한테 언제 얼마에 팔지 이 생각을 해야 되지. 나 이거 위치 좋고 층 좋고 아파트 좋고 이 생각을 하면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경매에서. 이게 지금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 말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다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고요. 간단하게 비유를 해드리면 전국에 커피를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국에 커피를 파는데 커피를 안 팔고 내가 부동산을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부동산을 파는데 서울에서 커피 파는 거나 부산에서 커피 파는 거나 마실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부동산 파는 거나 부산에서 부동산 파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집을 팔 건데 누구한테 팔 거냐? 사업을 할 때 고객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고객한테 팔 거냐?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의 경매를 할 때 고객은 뭐냐면 실거주자예요, 실거주자. 자, 장이 좋을 때는 투자자들이 사요. 장이 좋을 땐 투자자들이 막 물건을 사주는데 4년 동안 안 샀어요. 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게 실거주자들이 내 물건을 사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자한테 나는 물건을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거주자에 맞춰 물건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고객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업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 물건을 사줄 사람,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전국의 사업체를 넓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참고로 이 PPT가 이게 최신 자료입니다. 네, 최신 자료니까 뜨끈뜨끈한 최신 자료니까 아마 이해가 좀 잘 가실 것 같고, 이해가 안 가시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뭐 상세히 설명을 다시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채팅방에 질문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해남 땅끝 마을에 빌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해남 땅끝 마을에 빌라를 낙찰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빌라였어요. 이 빌라였는데 1억 3,800에서 6천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몇 개가 나왔냐면 정확하게 11개가 나왔어요. 거의 한 동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위치가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라운빌리지라는 빌라였는데 위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 갈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일단 한번 가보자 해서 제가 갔어요. 여기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 초등학교 하나 있고 부동산이 없어요. 부동산이 왜 없었냐면 부동산 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오래되셔가지고. 근데 부동산을 할 수가 없는 게 중개할 수 있는 빌라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진짜 좋은 빌라가 이 빌라고 나머지가 전부 주택이었거든요. 제가 여기에 가서 어떤 거를 조사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팩트를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외진데 가서 뭘 잡아야겠어요? 뭘 잡아야 되냐면 수요를 잡아야 돼요. 수요. 제일 중요합니다. 내 빌라를 살 사람이 있냐? 이걸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빌라를 살 사람이 있냐? 그걸 잡고 나서 얼마에 살 수 있냐? 이걸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해남 땅끝 마을에 가서 3시간 동안 조사를 했는데 미니마트라고 있죠. 이 마트 사장님이 여기에 가장 유명한 이런 이제 터줏대감이었고, 이 마트에 가서 이제 물어봤죠. 나 이 빌라 팔고 싶은데 사장님 이 빌라 팔 수 있겠어요? 하니까 빌라 되게 좋다. 왜 좋나요? 우리 동네에서 엘리베이터 있는 집이 이 집밖에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이 집밖에 없다. 그래서 이 빌라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좋은 빌라다. 근데 왜 분양이 안 됐냐? 비쌌대요. 1억 4천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샀고 1억보다 낮으면 살 사람 많다. 이걸 들어야 되거든요. 현장이 아니면 못 듣죠. 현장에 가서 다 물어봤어요. 다. 그래서 얼마에 살래요? 9,500, 700에 나 무조건 살게. 이거 뭐예요? 수요를 잡아놨죠. 이렇게 수요를 잡고 이제 내부 사진을 보고 낙찰을 6,700에 받았죠. 아까 이렇게 6,700에 받고 9,800에 팔았네요. 그래도 많이 남았죠. 대출 받으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3천이라는 돈을 해남 땅끝마을 가서 벌어온 거예요. 이걸 그때 3개인가 받았어요. 3개인가. 그리고 뭐 했겠어요? 먹었죠.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이게 무조건 투자만 한다고 해서 일만 하면 안 되거든요. 해남 땅끝마을 여기 뭐가 유명하냐? 낙지가 유명하대요. 연포탕. 연포탕을 맛있게 먹고 여기서 이제 돈을 벌어 가네.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되게 재밌죠. 여행도 하고 돈도 벌고. 저는 오지를 엄청 많이 봐요. 오지를. 태백. 자, 태백 집이 팔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태백이 탄강마을이잖아요. 탄강마을. 폐강지역이라고 하거든요. 탄강이 안 되니까 폐강지역이라고 해서 여기 뭘 넣어줬냐면 카지노를 넣어줬죠. 카지노. 정선에. 그래서 강원랜드를 넣어줬고, 강원랜드를 넣어줬기 때문에 태백이 집이 엄청 잘 팔립니다. 엄청. 그거를 저는 정선의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배웠죠. 그래서 태백에 물건이 나오면 무조건 입찰이에요. 바로 팔리니까. 여기도 태백의 아파트를 2개를 낙찰을 받았거든요. 안 팔릴 것 같죠? 엄청 잘 팔립니다. 1억 3,600에 받았어요. 여기를. 바로 팔려요. 아파트가 없어요. 강원랜드 수요가 20분 안에 갈 수 있는 도시가 태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백이라는 도시에서 다 소화를 합니다. 낙찰받고 바로 팝니다. 이런 거는 1억 7,200에 팔았죠. 1억 3,500에 받아가지고 4천 정도 남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지역을 많이 알고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바로바로 판단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영광 굴비죠.
자, 영광은 굴비가 아니고 영광도 부동산을 팔 수 있다. 정말 중요하죠. 자, 영광에 있는 아파트를 1억 1,500에 받았어요. 1층을. 이걸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바로 팔았죠. 입지가 중요해요. 이런 5만이 안 되는 도시들 있죠. 이렇게 작은 도시는 무조건 중심지에 있어야 돼요. 중심지. 조금만 빠지면 못 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중심지가 다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법원, 군청이 다 있거든요. 이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위치가 제일 좋아요. 이 동네에서. 그래서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1층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남았죠. 생각보다. 1억 1,500에 낙찰을 받아서 1억 5,700에 팔았어요. 4천 정도 차이가 났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틀이 완전히 깨질 거예요. 이런 데가 팔리냐? 더 잘 팔립니다. 이런 데가. 3, 4천을 더 벌 수 있죠. 성주. 성주 뭐예요? 참외죠. 성주, 참외 이 도시도 팔리냐? 팔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예요? 빌라죠, 빌라. 파는데 기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여기는 1억 1,100에 받아서 아무도 안 들어오죠, 당연히. 왜냐?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거든요. 1억 1,000에 받아서 빌라 깨끗해요. 나중에 빌라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무조건 막히면 안 돼요. 무조건 앞이 뚫려야 되고 해가 들어와야 됩니다. 조망 채광이라고 하거든요. 방향이 북향이면 안 팔려요. 이게 가장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파는 겁니다. 1억 4천에. 빌라는 웬만하면 인장을 다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액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처음 냈던 책이 소액 투자의 기적인데 이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투자를 제가 다 모아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거든요. 레버리지라는 거를 항상 씁니다. 레버리지는 대출이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1억 5천짜리 1억에 받았습니다. 대출이 80%가 나옵니다. 자, 대출이 80%가 나오면 난 1억에 샀는데 80%를 빌려줘요, 은행에서. 그럼 내 돈이 얼마 들어가요? 2천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보통 한 10% 정도의 추가 경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 자금이, 투자금은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낙찰받고 팔았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례는 투자금 2천만 원으로 수익률 180%. 180%면 한 3,600 정도 남았겠죠. 그 정도 남았던 사례고요. 아파트였고요. 1억 2,800인데 8,200에 받았어요. 8,200만 원의 낙찰을 받고 이 집이 1층이었는데 일단 내 투자금이 얼마 들어갔냐 라고 보면은 대출을 6,560을 받고 잔금이 1,640에 경비 500만 원 해가지고 2,140만 원이 들어갔고요. 되게 좋았던 게 수리를 한번 했던 집이에요. 1층이니까 샤시가 보이고 여기에 커튼을 안 치면은 내부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게 올 수리가 다 됐던 집. 근데 이때는 시장이 좀 약간 아리까리해가지고 사람들이 1층을 안 들어왔어요. 수리가 이렇게 다 돼 있었어요. 바로 팔았죠. 3년 전 내부 수리가 돼 있던 집이라서 싸게 팔았어요. 1억 3,500에 바로 팔았었고, 그러면 8천에 낙찰을 받아서 1억 3,500에 팔면은 대략적으로 차익이 5천 정도 나거든요. 이렇게 팔면 5,300 정도의 세전 차익이 납니다. 5,300 정도의 세전 차익이 나고 세금을 내고 세후 차익이 1,850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100만 원, 2,140만 원 투자해서 3,100만 원에 수익을 냈었던 그런 단기 투자 사례고요. 자, 두 번째는 3천만 원입니다. 투자금 3천. 투자금이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줄어들어요. 70% 나오면 낙찰을 비싸게 받아서 그런 거예요. 낙찰을 싸게 받으면 80이 나와요. 자, 투자금 3천인데 수익률은 113%입니다. 1억 8천에서 8,900까지 떨어진 홀아파트를 1억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자, 계산해 볼게요. 1억 8천인데 낙찰을 1억에 받았어요. 대출 80%, 8,400, 잔금 2,100, 경비 1,000. 3,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분양을 되게 비싸게 해서 분양이 안 됐어요. 1억 8천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에 팔았냐면 1억 5,500에, 정확하게 1억 5,500에 팔았어요. 1억 500에 받아가지고 5천이 남았죠. 5천이 남아서 계산을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세전으로 5천이 남았는데 세후 수익이 3,500이 남았습니다. 3,500이 남았고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이제 100%가 약간 넘죠. 3,000 넘고 3,500이 나왔죠. 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 물건을 한 번에 몇 개 받았냐면 이때 5개를 받았어요. 한 번에 5개를 받았죠. 제가 유튜브 할 때 설명을 드렸죠. 자, 잡아놓고 개수를 늘린다. 자, 수익률을 잡아놓고 그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의 개수를 늘리면 돼요. 이게 굉장히 안전한 방법인데 보통 낙찰을 받고 돈을 벌면 더 큰 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모순이에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낙찰을 받고 돈을 벌수록 수익률이 높으면서 개수를 늘려야 돼요.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가실 건데 큰 게 안 좋아요. 자, 이제 투자금이 크죠. 5천만 원 수익률이 확 내려가죠. 69%까지 내려가죠. 파는 방법도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매도를 잘하는 방법도 제가 이 안에 다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2억의 낙찰을 받았던 이 나홀로 아파트인데 주상복합. 자, 이렇게 올라가면 대출을 받아도 투자금이 많이 들어요. 대출을 80% 받았을 때 1억 6천을 받고 내 돈 4천이 들어가고 경비가 1,000만 원 들어가서 5천만 원 투자금이 들어갔고 2억 4,900에 팔았거든요. 자, 보통 이렇게 보면 수익률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거 대비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내려갈수록 입찰가가 내려가고 물건이 내려갈수록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자, 얘 계산해 볼까요? 대출 80% 받았고요. 내 투자금 5천만 원 들어갔고 4,900이니까 세후가 3,400이 남았네요. 그래서 수익률은 69%. 솔직히 50% 이상만 내도 정말 잘하는 겁니다. 50% 이상 내도 정말 잘하는 건데 이제 수익률이 낮아진다. 자, 마지막 거 한번 보면 1억 원입니다. 자, 보면 17% 남았어요. 17%. 그래서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자, 누구나 좋아하는 이런 대형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큰 아파트들이 안 좋고 일단 매가가 올라가죠. 내가 사는 금액이 올라가면 투자금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5개 받았어. 자, 5개 받으면 벌써 1억이 들어가요. 80%를 받아도 1억 1,700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팔아서 한 1억을 남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7억에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때 얼마에 팔았냐면 정말 안 팔려가지고 5억 5천에 팔았어요. 자, 이러면 얼마가 남냐? 자, 그러면 세전 수익이 4천인데 세후 수익이 2천만 원 정도가 남아요. 자, 그러면 내 투자금이 1억 1,700이 들어갔는데 2천만 원이 남았으니까 투자 수익률이 17%가 나오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이 3억에 낙찰을 받아서 3억 4천에 팔고 4억에 받아서 4억 5천에 파는 것들이 수익률이 20%밖에 안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종목을 못 써서 그런 거예요. 종목을. 그래서 종목을 내가 쓸 줄 알면 내 투자금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걸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단지 경매할 때는 대단지 아파트, 위치 좋은 아파트, 오를 만한 아파트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내 투자금을 최소화로 만들고 회전을 시키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그래도 얼마의 세금을 내냐, 어떻게 세금을 줄이냐 그런 게 되게 궁금하실 건데 오늘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개인 명의, 법인 명의, 매매사업자 세 가지를 가지고 쓸 건데 법인은 못 써요. 법인은 지금 쓸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명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법인을 쓰겠죠. 법인을 쓰시면 수도권에서는 1억 이하, 나머지 지역에서는 2억 이하까지 낙찰을 받고 팔아도 중과세가 안 나요. 취득세 1%로 이제 가능한데 법인보다 매매사업자가 혜택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매매사업자를 만드세요. 매매사업자를 만들고 매매사업자로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이 차이를 아시면 돼요. 자, 내가 개인 명의로 매매사업자 없이 개인 명의로 사고 팔잖아요. 그러면은 양도세가 77%예요. 맞죠? 1억 남으면 7,700을 내야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근데 매매사업자를 만들어서 팔았다고 하면 중과세가 아니고 일반 과세가 돼요. 일반 과세. 보통 우리가 개인 명의로 하면 2년이 지나야 일반 과세가 되는데 매매사업자는 내가 사업체이기 때문에 일반 과세를 해서 이제 여기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금이 이렇게 나뉘죠. 내가 1,400만 원 이하가 남았다면 6%만 내면 되고 5천만 원 이하가 남으면 15%만 내면 돼요. 야, 근데 보시면 보통 우리가 단타 칠 때 5천만 원 이상 잘 안 남아요. 한 3천 남거든요. 3천에서 4천 남으면 15%만 내면 된다라는 거죠. 77%로 안 내고. 이게 굉장히 크고 이것도 뭐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건데 경비 처리가 다 돼요. 매매사업자는. 그래서 내가 밥 먹고 기름 넣고 차 마시고 답 사가고 이런 거 전부 다 된단 말이에요. 예, 경비 처리를 최대한 늘려가지고 경비를 쓰면은 과세 표준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6%를 낼 수 있어요. 6%. 자, 간단하게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매매사업자를 사용해서 내가 팔았을 때 양도세는 15%가 나왔습니다. 126만 원 공제받고. 그래서 5천이 남았을 때 나는 양도세를 624만 원 냈습니다. 매매사업자 할 때는. 순수익이 4,300이 됐고요. 매매사업자 나 없다, 나 개인으로 팔래. 70% 바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3천만 원 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1,400만 원. 자, 그럼 사업자로 했을 때하고 개인으로 팔았을 때 얼마 차이 나요? 3천만 원 차이 나죠.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무조건 사업자를 만드셔서 단타를 쳐야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사례 보여드리면 자, 8,600에 받아가지고 1억 3천에 팔았습니다.
자, 요렇게 들었어요. 자, 8,600에 받아가지고 1억 3천에 팔아서 매도 차익이 4,400이었는데 세금이 좀 비쌌죠. 예, 오피라서 450만원 세금이 나왔고 760만원에 뭐 이런 샷시 수리를 했고 100만원 정도의 중개 수수료가 나가서 경비 처리가 다 됐습니다. 최종적인 차익은 과세 표준이 3천만원이에요. 여기서 몇 프로? 15%. 그러면은 여기서 461만 5천원을 빼면은 내 최종 차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 2,600만원. 세금을 빼고 2,600만원의 세금 수익이 났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경비 말씀드렸는데 경비가 개인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취득세, 복비, 법무사,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샷시, 필요경비죠. 이런 필요경비, 자, 뭐 샷시나 확장 이런 것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매매사업자는 도배장판 다 돼요. 도배장판, 욕실 다 되거든요. 내가 수리를 할 때도 매매사업자로 하는 게 훨씬 낫죠. 대출이자, 중도상환 이런 것들을 경비를 빼고 나머지를 과세 표준을 잡기 때문에 경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접대비, 인건비 이런 것도 다 경비 처리가 됩니다. 낙찰 받으시면 항상 모아야 돼요. 이런 거 경비 처리 다 되니까 이런 거 한번 모으셔 가지고 관리비 되죠. 당연히 경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하면서 뭐 매매사업자 만들면 됩니다. 지금 뭐 다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이 안 돼요. 비교과세라서 조정대상 지역은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 거 있죠. 빨간 도시들은 비교과세라서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시들은 단타치기가 힘들다. 자, 그러면 빨간 거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 있죠. 뭐 안산, 뭐 화성, 용인, 광주 이런 데는 비조정이기 때문에 매매사업자 투자가 가능하다. 자, 요런 지역은 안 됩니다. 서울 안 되고 경기 12곳 이런 조정 지역은 이제 비교과세라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자, 대출은 80%가 나오는데 조정 지역은 무주택만 돼요. 무주택만 대출이 나오고 비조정이 있죠. 비조정 중에서 경기하고 인천은 1주택만 돼요. 이것도 나중에 잘 아셔야 돼요. 자, 경기도 인천 내 1주택인데 대출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대출 됩니다. 대신에 6개월 내 처분 조건으로 하거나 추가로 구입을 안 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세요. 그 외의 지역 있죠. 그 외의 지역은 낙찰가의 80%가 신용등급 1, 2등급이면 무조건 나옵니다. 낙찰가의 70, 80 나오고 기존 대출이 많을 시에는 저희가 대출을 뽑아드려요. 대출을 안 나오는 분들도 다 만들 수 있게 뽑아드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새마을공고가 전국에 3,000개 정도가 있어요. 전국에.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경기는 대출 받을 사람이 많아가지고 돈이 모자래요. 은행에. 근데 전라도 가볼게요. 뭐 영광, 뭐 고성, 강진 이런 데는 돈을 안 빌립니다. 대출을 안 하거든요. 그런 데는 돈이 예대라고 하죠. 많아요. 그런 데는 대출을 받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출이 진짜 안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예대가 많은 쪽으로 은행을 밀거든요. 그러면은 대출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종목이라고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종목은 크게 4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이렇게 4가지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부동산 하는 거의 90%가 거의 다 오를 것만 공부해요. 제가 투자하는 15년 동안 전부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올라요, 뭐 어디 사면 돼요. 이 사람들이 90%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저같이 이상한 거 있죠. 뭐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빌라, 뭐 시골의 빌라 막 이런 이상한 걸 사는 사람이 90%면 돈을 못 벌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막 무시하고 뭐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직장 다니고 퇴근하고 남는 시간 2시간밖에 없는데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고수가 되겠어요?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경매에는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잘 팔리는 거는 경매 안 나오거든요. 안 팔리는 게 경매에 나와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안 팔리는 게 경매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팔리는 걸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경매 투자를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잘 팔리는 거를 경매에서 절대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팔리는 거. 안 팔리는 거를 어떻게 내가 사고 팔 거냐 이걸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이 포인트를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포인트를 한번 이해를 해 보시면 돼요. 자, 대단지 아파트 잘 팔립니다. 수요가 A입니다. 잘 팔리니까 경쟁도 많아요. 대신 맞죠? 경쟁도 A고 잘 팔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기간도 빠르겠죠? 기간도 A예요. 제가 1번에서 4번으로 확 내려볼게요. 자, 4번 빌라 수요 D 그만큼 안 팔리죠? 경쟁 D A니까 경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간 E 당연히 안 팔리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 투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4번 있죠, 4번. 4번을 이제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수요 D를 A로 만들어요. 자, D를 A로 만듭니다. 그러면 수요가 없다가 어떻게 되죠? 생겼죠. 자, 경쟁 D를 그대로 놔둬요. 그럼 경쟁은 없죠? 그리고 기간 1을 A로 바꿔요. 자, 그럼 원래는 빌라가 DDD였는데 어떻게 돼요? ADA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바꿨을까요, 제가? 자, 어떻게 바꾸냐면 미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미리 부동산 전화해서 자, 1억 3천에 6천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이거 6천에 받아가지고 1억 2천에 팔 수 있겠어요? 라고 했을 때 다섯 군데 전화를 했는데 5군데 다 1억 천에 내가 무조건 팔아줄게. 자, 그러면 뭘 잡은 거예요? 나는 수요 잡고 뭐 잡았어요? 기간 잡았죠. 수요 잡고 기간 2개를 같이 잡은 거예요. 자, 그렇게 잡아놓고 경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D를 만드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이거를 똑같이 쓰면 돼요. 2번 똑같이 CCC를 ACA, BBB, ABA, 오피스텔, DDE, 뭐 AD. 자, 요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쉽죠? 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는지. 자,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에 1층이에요. 약간 반지하 아파트였거든요. 사기 싫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사기 싫은데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포인트가 뭐였냐? 이쁘면 팔려요. 저는 이제 물건을 보면 알거든요. 인테리어를 했을 때 팔 수 있는 물건, 인테리어를 해도 안 팔리는 물건은 이제 티가 나요. 그래서 이 물건을 어떻게 팔면 되냐? 저는 인테리어를 직접 합니다. 인테리어를 직접 이쁘게 가성비 있게 하면 무조건 팔 수 있다라고 저는 조사를 했어요. 그럼 6,500에 사요, 이거를. 물을 막 퍼요. 누수가 일어났어. 자, 물을 퍼서 억울하잖아요. 법원에 얘기했어요. 야, 이게 누수 있는데 깎아줬어요. 500만 원 깎았어요. 5,900만 원 깎아줄게. 그래서 5,900만 원에 샀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이제 수리를 해서 어떻게? 요렇게 바꿔요. 정확하게 수리비는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2천만 원. 그러면 6천에 내가 사가지고 2천을 수리를 했으니까 얼마를 제가 쓴 거예요? 8천을 썼죠. 8천만 원 투자를 해서 이걸 얼마에 팔았냐면 1억 2,400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 남았어요? 4,4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죠, 정확하게. 이게 뭐냐면 이게 지속이 되면 뭐가 돼요? 사업이 되는 거예요. 맞죠?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경쟁이 없으면 사업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경쟁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낙찰을 못 받잖아요. 사업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요하고 이제 팔 수 있는 기간을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연립 아파트고 공매고요. 단독으로 받았어요. 7,700에 1억 2천짜리를 7,700에 받았는데 이런 거 받을 때 입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낙찰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지도 보면 알아요. 여긴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잘 팔리는 데입니다. 여기 도계동인데 도계동은 수리하면 바로 팔리거든요. 자, 그러면 7,700에 받아서 이런 집을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는 수리비가 3천 들었습니다. 3천 들어서 좀 들었고 7,700에 받아서 3천 들었으니까 약 1억 1천 정도 됐죠. 원가가 1천이었고 매매를 1억 4,500에 팔았어요. 그래서 3,500만 원의 차익이 났었죠. 자, 중요한 거는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내리면 빌라로 내리면 돼요. 자, 구축 아파트는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는데 빌라로 내리면 관심도가 확 떨어져요. 왜? 팔아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거 팔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빌라들을 이제 잡는데 자, 1억 3천에서 6,600까지 떨어졌는데 6,800에 낙찰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조건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따라하면 무조건 물립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잡아야 돼요. 팔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수요가 있는지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 빌라는 정말 위험했던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없는 7층이었어요. 엘리 없는 7층.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때는 도전을 했죠. 30만 인구의 빌라였고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이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입찰을 하기 전에 어떤 조사를 하냐면 경쟁자를 먼저 잡아야 돼요. 경쟁자. 여기는 저희가 경쟁자를 잡았을 때 주변의 빌라 가격을 조사했을 때 한 수리 안 하고 1억 4천 5천이었거든요. 수리하고 1억 3천에 팔면 가능하겠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잡아놓고 이 집이었어요. 이 집. 엄청 체리 오래된 집이었는데 이렇게 바꿨고요. 여기는 좀 싸게 했어요. 2천만 원. 샤시를 다 그냥 놔뒀어요. 자, 샤시를 다 살리고 요거를 수리 2천만 원 해가지고 얼마에 팔았냐면 1억 3천. 제가 당근에 한번 짱 내고 부동산 문자 한번 돌리라고 했는데 7천에 받아서 2천 들고 9천에 1억 3천이니까 4천 남았죠, 정확하게. 그래서 저한테 교육을 받고 낙찰을 받고 파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빌라. 7천에 받아서 3천 수리했어요. 3천 수리해서 얼마? 1억 3,900. 그러면 3,900이 남죠. 당연히 얘기를 해줍니다. 매매가는. 자, 나홀로 아파트 한번 배워볼게요. 나홀로 아파트는 쉽습니다. 빌라보다. 왜냐하면 수리를 하게 됩니다. 아까 구축이랑 빌라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투자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낮아져요. 좀. 대신에 경쟁이 없어요. 그 포인트고 나홀로 아파트는 새 거예요. 새 거. 깨끗한 거.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는 왜 분양이 안 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조망 채광, 앞이 가리냐, 해가 들어오냐, 왜 안 팔렸냐 이것만 잡으시면 실수를 안 해요. 그래서 혹시나 투자를 따라 하시더라도 물리면 안 되거든요. 이거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 체크하시고, 이건 1억 6,800짜리 9,900에 받았죠. 9,900에 받을 때 해 잘 들어오죠? 앞이 막히는 거 없고, 왜 안 팔렸냐라고 했을 때 분양가가 2억 2천이었어요. 2억 2천. 야, 부산시장 안 좋은데 지금 2억 2천에 누가 이런 걸 사냐? 1억 5천 정도면 가능할까요? 그 정도면 나는 팔아줄 사람 있다. 그 정도면 난 충분히 팔 수 있다. 이 포인트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부동산 조사하면서. 1억 5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매매가 잡고 낙찰 받고 뭐 했어요? 인테리어를 이제 안 했죠. 이거를 물티슈라고 해요. 물티슈. 물티슈가 뭐냐면 물티슈 하나 갖고 가서 닦으면 돼요. 이런 거. 물티슈 아파트라고 하는데 닦고 꽃을 상당히 많이 났어요. 맞죠? 이분이. 꽃을 상당히 많이 나서 이제 이쁘게 약간 이렇게 햇빛 정말 잘 들어오죠. 만든 다음에 그래서 들어간 돈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 5만 원. 청소하고 꽃 넣고 해서 얼마에 팔았어요? 1억 4천. 4천 남았죠. 나홀로 아파트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대전인데 3억에서 1억 4천까지 떨어졌고, 이때 호가를 되게 높게 잡아줬거든요. 호가를 2억 5천씩 잡아줬는데 실제로 팔리는 건 2억 초반 밖에 안 되고, 여기는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옵션이 다 있었어요.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었고, 이제 분양하고 1년이 안 됐거든요. 새거. 옵션이 있으면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별로 할 게 없기 때문에 청소만 깨끗하게 하고 바로 내는 거죠. 부동산에 깨끗하죠. 내부를 미리 볼 수 있거든요. 요즘은 내부를 미리 보고 1억 7천에 받아서 얼마에 팔았어요? 2억 2천. 근데 투자금이 추가로 안 들어가죠. 새 거니까 청소만 하고 부동산 뿌리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팔아서 5천 정도의 차익이 나는 거죠. 나홀로 아파트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까 제가 뭐 보라고 했어요? 나홀로 아파트 조망, 채광, 왜 분양이 안 됐는지. 방향도 중요해요. 북향은 안 팔려요. 북향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네 가지를 꼭 체크를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실수를 안 합니다. 주택 팔리냐? 저도 고민 엄청 많이 했는데 주택이 팔립니다.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저는 시골주택을 많이 팔았어요. 섬 이런 데도 많이 팔았고, 시골주택이 오히려 더 잘 팔려요. 시골주택도 오히려 더 잘 팔리고, 도심주택이 팔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팔 때. 오히려 시골주택인데 포인트가 정확해요. 주택은 무조건 새 거 받아야 됩니다. 새 거. 오래된 거를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주택 싸다고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새 거 받으셔야 되고, 해가 무조건 똑같죠. 조망 채광 똑같고, 입지를 봐야 되는데 이건 9천에 받았죠. 마을이 있어야 됩니다. 마을. 도심 안에 마을이 있어야 돼요. 나홀로 아파트 한 동짜리죠. 한 동짜리. 자, 여기는 마을이 있고 새 거죠. 이런 거는 부동산 전화를 해서 일단 뭐 잡아요? 수요 잡고 가격 잡는 거예요. 살 사람 있냐? 얼마에 팔 수 있냐? 자, 그래서 여기는 한 1억 5천 정도 얘기했어요. 1억 5천 정도 얘기했고, 낙찰을 아까 9,200에 받았죠. 그렇게 하고, 광고를 어떻게 했냐? 전단지, 현수막. 두 개를 했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워킹이 많고 차로 다니면서 잘 보이는 거리기 때문에 현수막을 달고 이제 전화를 유도했죠. 그래서 현수막 보고 전화 엄청 많이 왔어요. 이거 얼마냐? 금액을 적어놨죠. 금매 1억 5천. 적어놓으니까 처음 볼 때는 그냥 지나가면서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4번 봐요. 그러면 사고 싶어져요. 그래서 전단지 현수막의 효과가 되게 커요. 자기도 모르게 이 주택 1억 5천? 한번 관심 있네 하다가 나중에 사볼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억 4,500. 500배 주고 1억 4,500에 팔았습니다. 차익이 엄청 큽니다. 주택이. 거의 뭐 빌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주택이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2억짜리 9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빌라나 아파트는 공시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시가 이하가 취득세 1%라고 하는데, 이런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으로 해서 개별주택 가격이 2억 이하면 취득세가 무조건 1%예요. 무조건 1%. 그래서 이게 낮아요. 주택은. 그래서 감정가가 2억인데 개별주택 가격이 7천이었어요. 이 주택이. 취득세가 이제 거의 1%로 가능했고, 9천에 낙찰을 받았고요. 여기는 새 거였고, 안에 수리를 제가 9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1억 들었고요. 매매를 1억 5,500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천만 원 정도의 차익이 5천 정도 남았죠. 이런 게 주택 투자입니다. 솔직히 버릴 게 없어요. 막 이런 진짜 잘하는 요리사들 보면 버릴 게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재료들이. 정말 투자를 잘하게 되면 버릴 게 없습니다. 오피스텔도 버릴 게 없어요. 투자를 할 줄 몰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 오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도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큰 도심. 부산, 대구, 서울, 경기, 인천. 인천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경기, 대구, 부산 이쪽이 좋아요. 자, 오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내가 단타를 치겠다 하면 아파트형을 받아야 돼요. 방 3개, 화장실 2개, 방 2개, 화장실 2개. 월세를 받겠다라고 하면 원룸형을 받아야 돼요.
근데 단기 투자로 원룸을 받으면 절대 못 팔아요. 그러신 분이 엄청 많을 건데, 자, OP는 무조건 아파트형에 아까 저희가 나홀로 할 때 배웠던 거 있죠? 뭐 배웠어요? 조망 채광 방향.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대로 넣어서 앞이 잘 보이고 해가 잘 들고 남향에 뭐 막히는 거 없는데 구조까지 좋아야 돼요. 엄청 쉽죠? 그런 OP를 부동산 전화를 해서 가격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1억 4,500이면 살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이 안 팔았다. 1억 5천이면 내가 팔아줄게. 이렇게 잡아놓고, 자, 1억 5천에 팔아줄게 잡아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억 1,600에 낙찰을 받아야 돼요. 입찰가를 쓸 때는 파는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서 내리면 돼요. 거기를 낮추면 내 수익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팔면 돼요. 1억 5천에. 인천은 안 팔려요. 인천은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 OP가 너무 안 쳐요. 자, 여기 연제구에 있는 OP 1억 5,700에 받아서 여기도 입지가 좋죠? 가리는 거 없고 1억 8,900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대형 아파트. 자, 대형 아파트도 아마 처음 이 강의 들으시면 어렵거든요. 투자를 안 해보시면. 근데 대형 아파트를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를 왜 못하냐면 건물분 부가세를 내요. 매매사업자를 할 때. 개인으로 하면 양도세를 내요. 이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못 하시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4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2명이 들어왔고요. 입지 좋은 대형 아파트를 싸게 받아서 이렇게 팔면 돼요. 7천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구축인데 대형 더 안 들어와요. 이거 오래됐는데 커요. 아예 안 들어옵니다. 이런 거를. 자, 7평인데 구축이야. 아예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혼자 받는 거예요. 이런 거는. 2억인데 1억 천에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관리비 1,000만 원. 이 집을 이렇게 수리를 다 했죠. 수리를 다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은 이것도 사업이 될 수 있죠. 대신에 투자금이 많아져요. 소형할 때는 그나마 수리비도 작은데 대형을 하면 수리비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낙찰 아예 못 받고 아예 돈을 못 버는 것보다는 이렇게 투자금이 많이 들더라도 확실한 수익을 내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특수물건. 저는 특수물건을 두 가지를 해요. 거의 저는 유치권, 가장임차인 두 가지만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주거용만 해요. 그래서 특수물건의 포인트가 뭐냐,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특수물건은 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팔리는 물건을 사야 돼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특수물건 한 사람들이 다 망하고 부도나고 경매계를 떠나는 거거든요. 특수물건은 내가 싸게 산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팔리는 물건을 싸게 사서 팔아야 돼요. 이게 특수물건 할 때 가장 제일 중요한 원리고, 유치권 가장임차인은 주거용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특수물건을 거의 합니다. 자, 2억짜리 빌라를 얼마에 받았어요? 5천에 받았습니다. 이제 엄청 싸게 받죠. 5천에 받았고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합니다. 이제 유치권이랑 걸려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한 달 반 만에 이제 해결을 했어요.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내보내고 전세를 1억 3천에 이때 냈어요. 자, 1억 3천에 전세 내면 얼마 벌었어요? 벌써 8천 벌었죠. 그리고 지금 매매를 제가 1억 7,500에 내놨어요. 그러면은 뭐 여튼 5천에 받아서 1억 7,500에 파는 거니까 1억 2,500을 번 거죠. 이 빌라 하나에 뭘 풀어서? 유치권을 풀어서. 이게 이제 유치권인데, 유치권은 본인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본인이 유치권을 푸는 게 아니고 물건만 찾으면 돼요. 물건을 찾고 물어보면 돼요. 이거 해결할 수 있냐 없냐? 그게 특수물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치권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못합니다, 절대. 이거는. 자, 이런 빌라 1억 2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유치권이 걸려서 28억 막 걸려졌습니다. 참고로 이 빌라는 4개 받았습니다. 4개. 4개 받고 다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2억 3,600에 팔았죠. 대신에 여기 오래 걸렸어요. 이거는 유치권 소송 1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명도를 못하고 1억 2천에 사가지고 2억 3천에 팔았던 거죠.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 좀 수익률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때는 뭐 내가 바로 1억 벌 수 있다 하면 이제 기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그리고 대출이 나옵니다.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분도 많은데 유치권 대출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 투자금 조금 넣어서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자, 가장임차인이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낙찰을 받고 풀었던 것 중에 경주에 있는 가장임차인이 있는데 2억 7천에 낙찰을 받았고 1억 5천이라는 보증금이 있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분이 여기 밑에 가로 보시면 3억 5천에 분양을 받았고 분양 대금으로 매수하기로 하고라고 돼 있죠. 본인이 이게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법원에서 현황조사를 왔을 때는 나는 매수자다라고 밝혔는데 막상 경매가 나오니까 나는 임차인이다 라고 말을 바꾼 거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현황조사거든요. 법원의 현황조사가 효력이 있냐라고 하는 건데 효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낙찰을 받고 명도를 끝내고 3억 6천에 매매를 했죠. 9천이라는 차익이 났죠.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이런 것들을 종목도 쓰면서 하자도 쓰면서 다 가능해야 되고 이건 진짜 최근에 받은 거죠. 한 두 달 전? 한 달 전, 두 달 전에 받은 건데 3억 4천짜리 아파트를 1억 2,600에 낙찰을 받습니다. 자, 이거는 뭐 따라 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대학역에는 임차인이 있었고요. 이 임차인을 아마 많은 분들이 조사를 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조사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보증금 3억 1수로 나옵니다. 이렇게 실거래가 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입찰을 못해요. 3억 1수로 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임차인이 산 적이 없습니다. 이게. 임차인이 산 적이 없었고 다른 임차인이 아니고 그냥 불특정 제3자가 살았어요. 이 집에 이렇게. 이거를 제가 한 달 반 정도 조사를 했어요. 이 아파트를. 그럼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만나봤죠. 모든 사람 다 만나보고 여기는 확실하게 임차인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낙찰을 받고 해결을 하고 지금 매매를 2억 9,500에 냈습니다. 그럼 1억 2천에 사서 2억 9천에 파는 거죠. 당장은 안 돼요. 당장은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 수 있어요. 저도 엄청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가장임차인 하면서 보증금도 많이 날렸어요. 보증금도 많이 날리고 하면서 배웠죠. 내가 풀 수 있는 영역, 못 푸는 영역. 유치권 하면서도 실수 많이 했어요. 1년 만에 끝날 거 3년 걸리고 막 이런 걸 엄청 많이 했거든요. 경험이에요, 경험.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게 정말 크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자를 볼 수 있고 현금 흐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현금 흐름이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투자는 뭐예요? 내가 싸게 사고 내가 팔아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계속 내가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와 대단해 보이고 그럴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못해요.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낙찰을 받고 팔 수가 없어요. 단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돈이 뭐냐면 저는 지속적인 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기 투자가. 그러면 지속적인 돈은 뭐냐? 자, 제가 투자금 만들기, 지키기, 불리기, 현금 흐름 이렇게 해놨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이에요. 단타를 쳐서 3천이 남았다. 무조건 현금 흐름 가야 됩니다. 무조건 현금 흐름 가야 됩니다. 자, 내가 1년에 월세 100만 원씩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년이면 얼마예요? 월세 1,000만 원인데 월세 1,000만 원은 내가 일을 안 해도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에어비앤비 33M2 단기 임대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일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것도 같이 해야 되지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현금 흐름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됩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 어떻게 만드냐? 저는 주로 빌라, 오피스텔, 생수구로 만들어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상가는 절대 안 합니다. 상가가 한 번에 좀 월세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오프라인 사업 안 합니다. 다 온라인 사업해요. 오프라인 사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가를 낙찰을 받으면 지금 당장 월세를 받는다고 해도 날이 갈수록 공실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못 팔 거예요. 절대 상업용을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도. 사무실은 괜찮아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사무실은 괜찮은데 사업을 하고 뭐 치킨집하고 식당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안 돼요. 하지 마시고 주거로 해야 돼요. 무조건 주거로 하셔야 되고 주거는 어떻게든 필요합니다. 계속 임대가 필요하고 월세가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빌라도 많고 오피도 많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이런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생숙이라고 많이 하죠. 줄여서 생숙이라고 많이 하고요. 생숙은 못해요. 아무나. 왜냐면 생숙은 불법이거든요. 생숙을 임대를 내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생숙을 받으면. 근데 이게 합법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위치, 구조, 치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생숙을 받을 때. 치사가 가능하고 가스레인지 있어야 되고 싱크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임대료가 있고 이런 것들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만들거든요.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수국을 왜 해야 되냐면 자, 오피도 좋은데 오피를 낙찰을 받아요. 만약에 오피를 낙찰 받아서 인테리어를 또 해요. 도배하고 조명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월세를 많이 받고 싶으면 옵션을 넣어. 소파도 넣어줘, TV도 넣어줘, 옵션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돈이 들어갑니다. 투자금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근데 생숙은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생숙만큼 쉽고 되게 좋은 게 없어요. 이거는 1억짜리 3,800에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소파가 있어요. 이게 경동 리인이라는 호텔인데 거제도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아주동에서. 근데 호텔을 어떻게 했어요? 렌트프리로 바꿔가지고 월세를 내는 거죠. 자, 소파 있고 에어컨 있고 다 있어요. TV하고. 이런 거를 그냥 3,800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800에 낙찰을 받으면 80% 대출이 나와요. 80% 대출이 나오면 나머지 돈만 투자를 하면 되고 또 보증금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줄이는 거죠. 이게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엄청 길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자, 생숙 오피스텔 뭐 들어갈래요? 다 생숙 들어갑니다. 왜? 편하고 관리 잘 되고 옵션 다 있고 몸만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수영장 있고 헬스장 있고 다 있어요. 호텔이니까. 이런 거를 받아서 원래 처음 월세를 35 받았는데 지금 45 받거든요. 45 받으면 3천 얼마에 받았잖아요. 그럼 45면 13에서 15%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 수익률을 보통 투자금이 낙찰받고 회수하면 500에서 1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작게 들어가면 500인데 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이자 빼고 보통 수익을 내면 한 30만 원 정도 나와요. 30에서 40. 10개 만들면 300이죠. 네, 가능합니다. 자, 이 물건도 보시면 제주도에 있는 생수를 9개, 9개 받았는데 1억 3천짜리를 얼마에 받아요? 3천에 받죠. 자, 3천에 받아서 호텔이죠, 호텔. 자, 근데 보면 호텔 같지 안 생겼죠? 오피스텔 같이 생겼죠. 네, 오피스텔 같이 생긴 거를 가지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세를 내는 겁니다. 3천에 받아서 80% 대출을 받고요. 그 다음 월세를 이렇게 빼는 거죠. 자, 그럼 50만 원씩 나오면은 수익률이 상당히 좋죠. 자, 이런 걸 가지고 보통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OP하고 생수가 거의 비슷한데 생수기 수익률이 제일 좋고요. 13에서 15%, OP가 10에서 12%, 구축 빌라가 한 8에서 10% 정도 나와요. 수익률이. 내가 한 1000만 원 넣으면 4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1억이면 400만 원이 나오는데 공실이 안 생기는 그런 부분만 낙찰을 받고 현금 흐름을 만들겠죠. 공실 안 나는 지역을 하면 됩니다. 자,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시장을 몰라요. 시장을 모르기 때문에 시장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역도 한번 짚어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사고 파는지, 왜 사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숲과 나무입니다. 숲을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전체적인 숲을 알기 위해서 인구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인구냐?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예, 처음에 인구가 왜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그 이유를 얘기하자면 가장 긴데, 인구를 알아야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인구를 알아야. 자, 그러면 서울에 900만, 부산에 320만, 대구 230만, 거제 25만, 사천 10만, 강원도 원주 35만, 춘천 27만, 다 안단 말이에요. 군산 27만, 바로 나와야 된다. 포항 50만, 경주 25만. 왜 알아야 될까요? 이유를 모르면 인구를 알 필요가 없거든요. 인구는 힘입니다. 인구는 가격이에요, 가격. 서울,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그 인구의 크기만큼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 말이 뭐냐? 부산 300만이고 포항 50만이에요. 부산이 비싸요, 포항이 비싸요? 부산이 비쌉니다. 간단하게 울산이 110만이고 창원이 100만이에요. 울산이 비싸요, 창원이 비싸요? 울산이 비쌉니다. 서울, 경기는 틀려요. 그래서 서울, 경기를 빼면 돼요. 자, 전체적인 인구를 알면 하락장에도 배울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이 반등장이에요, 반등장. 상승장에는 못해요. 반등장에는 인구를 알아야 돈을 진짜 많이 벌 수 있어요. 부동산이란 숲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 경매는 나무예요. 경매를 공부해도 돈을 못 버는 거는 숲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숲을 모르고 나무만 보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정확하게 생각나는 게 한 13년 전에 답사를 갔는데 회원분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사천이란 도시를 갔거든요. 사천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냐고. 몰랐어요, 저는. 그걸 왜 알아야 됩니까? 그분이 인구가 기본입니다. 되게 부끄러웠죠.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왜 인구를 알아야 되지? 경매만 잘하면 되는데. 근데 인구를 알아야 이제 이 흐름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되게 나고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한번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사이클.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몇 번에 사면 가장 좋을까요? 2번입니다. 2번. 자, 이 이유를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배웠어요. 이 이유를. 자, 이게 뭐냐면 사는 시기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사는 시기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이클을 타고 들어갈 때는 파는 시기를 잡아야 돼요. 파는 시기, 그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 3번에 사면은 4번에 못 팔아요. 못 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2번이 되기 전에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2번이 되기 전에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그래서 2번이 되기 전에 사면은 4번 안에 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물량을 많이 못 쳐봤을 거예요. 10개, 20개 해보신 분도 극히 드물고 100개, 200개, 300개, 400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300개, 400개 해봤거든요. 얼마나 많이 물려봤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배운 거죠. 그러면 빨리 팔기 위해서 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확한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빨리 들어가면 전세가가 낮아요. 전세가가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세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막 들어가니까 3번에 들어가고 그때 심리가 살아나면서 못 사는 거죠. 맞죠? 주식하고 약간 틀려요. 그래서 2번 전에 들어가야 되고 이제 1원 원리예요. 1원 원리. 지금이 이 타임이었는데 제가 이전에 무피 투자를 할 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했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총 몇 개를 샀냐면 많이 샀어요. 그때 한 400개 넘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50개 정도를 전세를 놨어요. 말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무조건 올라간다. 그래서 3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종목을 내리면 돼요. 종목을. 그러면 2번이 돼요. 그래서 250개를 팔았어요. 그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안 살 때 사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반대로 투자해야 돼요. 반대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그만큼 많이 알고 경험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위험이 아니에요. 반대죠. 위기가 기회라고 많이 하죠. 그거는 경험이죠, 경험.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팔았냐면, 자, 2억짜리가 1억까지 내려가요. 왜? 하락장이니까. 이렇게 내려가죠? 자, 이렇게 내려갈 때, 자, 이제 가격이 하락장이면 집을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습니다. 자,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짓기 때문에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자, 근데 사람들 심리가 집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럼 전세가가 어떻게 돼요? 전세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매매가가 내려가고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두 개가 붙어요. 두 개가 붙는 시점이 반등장 시점이거든요. 그럼 2억짜리가 1억까지 내려가요. 근데 전세가 1억까지 올랐어요. 그럼 매매가 전세가 똑같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경매로 낙찰을 7천에 받아요. 7천에 낙찰을 받아서 1억에 전세를 내요. 그리고 이제 1억 5천까지 회복을 하면 그때 팔고 나가는 건데, 근데 이거는 진짜 시장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이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게 5년 전이에요. 5년 전. 정확하게 6년 전 그래프입니다. 코로나 때 투자를 다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 되게 많겠네요. 코로나 때는 어땠어요? 대학생도 갭 투자했단 말이에요. 자, 부산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부산에 동네럭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동네럭키라는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5억이었어요. 코로나 되고 그게 1년 만에 3배가 됐어요. 3배. 15억이 됐어요.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무슨 말이 나왔어요? 벼락거지. 거의 3배가 올랐어요. 3배. 뭐 울산 같은 경우 2배, 6억짜리 12억. 창원 같은 경우 6억짜리 11억. 서울은 말할 필요가 없죠. 서울 경기는.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잃었겠어요? 잃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돈을 진짜 엄청 많이 벌었겠다 생각하는데 다 잃었습니다. 왜 잃었을까요? 원리를 몰랐던 거죠. 자, 원리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거 들어갈 때 뭐를 봐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매도예요, 매도. 내가 어느 시점에 팔고 나올 건지 그걸 못 잡으면 다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고, 이런 1등이 오를 때 이제 저는 10등에서 20등을 낙찰을 받은 거죠. 제가 투자했던 순서입니다. 제가 투자했던 순서고, 이제 천안의 신불당이 4억짜리가 7억이 될 때, 이때가 2020년이었거든요. 전주 에코시티라는 아파트 분양권이 3억짜리가 이제 5억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천안을 찍고 모든 투자자들이 전주로 내려갔죠. 그래서 분양권을 다 샀죠, 3억에. 그리고 그 힘이 이제 부산, 대구, 울산으로 갔었고, 이제 변두리로 변했는데, 자, 이때 뭐가 중요하냐? 인구를 알아야 돼, 인구. 안동 2억 올랐어요, 2억. 자, 17만의 도시가 2억이 올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안동을 몰라. 안동을 모르면 2억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많이 알아야 돼요. 자, 내가 뭐 창원을 몰라, 대구를 몰라, 포항을 몰라. 모든 지역에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반등장에서는. 근데 내가 그 도시를 배제하고 나는 서울만 살게. 당연히 안전하게 올라가겠죠. 근데 기회를 다 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 서산, 당진은 안 올랐어요. 서산, 뭐 군산, 전주 다 올랐거든요. 이런 도시들이 어떻게 오르냐면 지역끼리 키를 맞춰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목으로 키를 맞춰요. 지역으로 이렇게 키를 쫙 맞추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종목. 그래서 저희는 하이 종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주도 올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본 적도 없는데. 대장이 오를 때 구축을 사는데, 자, 간단하게 제가 엄청 쉽게 설명드릴게요. 3억짜리를 다 사요. 왜? 6억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자, 3억짜리를 전부 다 살 때 나는 뭘 사야 되냐? 2억짜리가 1억이 된 걸 사야 돼요. 자, 그러면 3억짜리에 6억이 되면 2억짜리가 1억까지 내려가면 이 아파트는 2억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오르는 게 아니니까. 회복을 하기 때문에. 회복장 무피 투자라고 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으로 돈을 잃는 방법은 첫 번째 안 올라서, 두 번째 비싸게 사서, 세 번째 샀는데 내려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돈을 버는 방법. 자, 내가 2억에 샀는데 1억이 올랐어요. 두 번째, 경매로 사는 거죠. 2억짜리를 1억에 사서 2억에 팔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투자 방법은 세 번째입니다. 자, 2억짜리를 1억에 샀는데 이게 회복을 하면서 더 올랐어. 이게 회복장, 반등장, 무피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죠. 전세가보다 낮게 사니까. 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게 흐름이잖아요. 근데 물구나무를 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무릎에서 어깨에 팔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하시죠. 절대 물구나무 서시면 안 되고,
일어선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투자금 불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절대 이 강의를 듣고 절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위험해요. 저 따라 하시면 안 되고 혹시나 제가 이거 하세요 하면 하세요. 이 물건 좋습니다 하지 마시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빠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량 보유를 할 때 내가 한 100개 정도 늘리겠다고 할 때는 시작점도 중요해요.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팔 수 있는 물건을 사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때 200개, 300개 살 때 아파트 전부 다 팔았어요. 근데 뭐가 물렸냐면 빌라하고 오피가 물렸어요. 이때 전세를 놓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 투자에서 유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종목은 아파트밖에 없구나. 이거를 배웠거든요. 자, 무피 투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하락장에 내가 싸게 사는 건데, 자, 2019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지금 사야 됩니다. 아무도 지금 선생님 지금 미쳤어요. 이거 어떻게 사요? 지금 다 내렸는데 지금 사면 어떻게 돼요? 겁나서 안 살래요 했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샀어요. 보세요. 풀피. 무피는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풀피는 돈을 받고 투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1억짜리 7천에 사서 1억에 전세 나요. 그러면 얼마 받아요? 3천을 받죠. 3천을 받고 1억 5천에 팔아요. 그럼 5천이 남는 거죠. 그게 풀피고, 무피는 1억짜리 1억에 사가지고 1억에 전세 내면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그게 무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창원 성산구 멀티 차트인데 제가 일단 뭐 이 지역을 한번 찍어 봤어요. 자, 이때 제가 19년에 투자를 할 때 이 지역이 반등장, 아무도 안 사는 그런 투자였어요. 이때 공매로 넣은 아파트를 2억 9천짜리를 2억 3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때는 낙찰을 받으면 보통 전세가보다 싸게 받았거든요. 2억 9천을 2억 3천에 받고 2억 4천에 전세를 냈어요. 이렇게 2억 4천에 전세를 내고 2년이 지났어요. 얼마가 됐어요? 5억 2천이 됐어요. 5억 2천. 내 돈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들어갔죠. 하나도 안 들어갔죠. 이게 이제 풀피 투자라고 합니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자,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사례였는데 3억짜리가 1억 6천까지 내려갔어요. 나홀로 아파트인데 1억 8천에 낙찰을 이때 받았어요. 근데 이때 안 팔렸어요, 나홀로 아파트가. 이때 안 팔리는데 전세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동네에. 그래서 1억 8천짜리 1억 8천에 낙찰을 받고 전세를 얼마에 냈냐면 제가 생각해도 좀 심한데 2억 7천에 냈어요, 전세를. 정말 심하죠. 그래서 낙찰을 받고 전세를 내서 얼마 벌었어요? 9천을 벌었습니다. 바로 9천을 벌었는데, 자, 이때 원리가 뭐예요? 사람들은 못 팔기 때문에 안 샀죠. 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때는 못 판다. 근데 2년 뒤에는 팔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저는 지금 못 파는 거 알아요. 근데 2년 뒤에 시장이 변할 거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때 낙찰을 1억 8천에 받고 2억 7천에 전세를 내서 9천만 원 벌고 2년 뒤에 얼마에 팔았어요? 3억에 팔았죠. 이게 무피, 풀피 투자. 돈 버는 게 이렇게 보면 진짜 쉽죠. 그게 기술이에요, 기술.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진짜 이상한 아파트를 받았어요. 정말 이상해요, 이거는. 제가 받고도 이상했어요. 막 외국인이 살았는데 1억 4천짜리를 6천에 받았어요. 아무도 안 사. 전세는 막 많이 들어와. 8,500에 전세를. 이 아파트를 낙찰 받고 저는 얼마를 받았어요? 2천을 받았죠. 자, 근데 2년 뒤에 얼마에 팔았냐면 1억 2천에 팔았어요. 이게 뭐냐? 저는 증평을 투자할 때 청주를 봤어요, 청주. 청주가 충청북도의 대장이거든요. 그냥 청주의 대장이 오르면 증평이 오르는 게 아니라 팔려요. 이거를 나중에 투자를 진짜 많이 하면 이해가 돼요. 움직임이 있잖아요. 움직임이 있으면 그 다음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머릿속에 다 그려져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어떤 물건을 어떻게 투자해서 얼마에 팔아야겠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모든 전국을 이렇게 저는 투자했어요. 모든 전국을 9천에 받아서 1억 1천에 전세를 내고 1억 4천에 팔았죠. 사업자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자, 아파트가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따라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빌라로 바꿔야 돼요. 빌라로 바꾸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빌라를 3개를 받았어요. 한 번에 1억에 받았어요, 빌라를. 1억 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2억짜리를 1억 천에 낙찰을 받고 이때도 안 팔려. 전세는 없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고 그날 명도를 바로 하고요, 당일에. 딱 이틀 걸렸죠. 전세를 1억 4,500에 뺍니다. 3개를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3,500씩 전세금을 제가 받았거든요. 3개면 얼마를 벌었어요? 1억 500 정도 바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팔고 나와야 돼요. 1억 4천에 1억 4,500에 전세를 내고 1억 5,500에 팔아야 이게 엑시트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는 해본 사람만 해야 됩니다. 절대 막 따라 하시지 마시고, 2026년은 부동산 시장이 공급이 없습니다. 근데 7년도 없습니다. 27년도. 네. 26년도 없고 27년도 없거든요. 28년이 되면 조금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없으면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이 오르면 나중에 부산도 오르고 대구도 오르고 나중에 김천, 사천까지 다 올라가요.
자, 그리고 전세가 없죠.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데, 전고점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전고점. 예, 그래서 2년 뒤, 4년 뒤에 진짜 3억까지 갔던 물건이 지금 1억이다. 아파트를 볼 때, 아까 단타를 볼 때 보는 타이밍이 있고, 약간 부피를 할 때 타이밍이 틀려요, 보는 것들이. 예, 그래서 단타를 할 때 이제 제가 보는 뭐 부동산 전화나 이런 걸 보지만, 내가 흐름 투자, 가치 투자를 할 때는 다른 걸 봐야 돼요. 이 지역이 어떻게 올라갔고 어떻게 내렸고 나는 어느 시기에 팔 거다,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할 때 많이 하는 거죠. 자, 너무 많이 올랐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캡처하고 싶을 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투자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거라서 어떻게 빨리 팔고 나가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배운 게 뭐냐, 종목 쓰는 거 배웠고, 하자 쓰는 거 배웠고, 이제 루트, 공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공매는 뺐고요. 그리고 횟수 늘려야 됩니다.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자, 투자 기술이 많아져야 어떻게 돼요? 경쟁이 줄어들고 수익이 늘어납니다. 자, 보통 우리가 경매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물건 검색, 가격 조사, 입찰, 명도, 인테리어 매도, 회전. 자, 이렇게 되는데 못해요. 시간 엄청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을 줄여야 돼요. 이렇게 시간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시간을 삽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물건 찾는 것만 해요. 그리고 검증만 해요.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나머지는 전부 맡겨요. 당연히 입찰 바토너 맡기고, 대출 여기 맡기고, 명도 맡기고, 인테리어 맡기고, 매도 다 맡겨요. 제가 다 못해요. 저는 물건만 찾고 나머지는 다 사람을 써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은 많이 남아야 됩니다. 3천이 남았어요. 근데 사람을 맡기니까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2천이 남았습니다. 자,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겨야 됩니다.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000만 원을 써야 됩니다. 사람 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면 안 되죠.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그래서 사람을 쓸 때 싸게 쓰는 것도 있겠지만 내 시간의 가치가 나는 얼마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람을 쓸지 안 쓸지 판단이 됩니다. 무조건 사람 써야 되고요. 지금은 자동화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루틴. 우리가 뭐 아까 봤던 게 자동화 지금 MJ 충분히 다 가능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실 게 크게 없습니다. 투자자로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억 남으면 무조건 써야 됩니다. 자, 투자자로서 투자를 오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설명을 한번 드리면, 제가 투자를 15년을 하고 낙찰을 3,000개를 받아서 수익을 냈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강의를 하러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과연 경매를 잘해서 수익을 냈는지, 특출나게 뭔가를 잘했는지, 머리가 좋았는지, 이런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머리가 진짜 안 좋아요.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수학은 거의 빵점 나왔고 책을 한 번 봐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한 3-4번을 계속 봐야 돼요. 저는 책을 볼 때. 그리고 한 번 들으면 까먹어요. 근데 경매를 제가 잘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냥 그날 할 일을 그냥 계속 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날 할 일이 뭐냐면 운동, 검색, 책, 목표. 저는 이 4개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경매를 계속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더 좋은 거를 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주식도 잘하고 뭐 갭투자 잘하고 분양권 잘하면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저는 머리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1시간, 매일 30분 이것만 계속 했어요. 그냥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기회가 왔을 때 그냥 계속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루틴을 정하세요. 루틴. 처음부터 뭐 크게 정하지 말고 작게 정하세요. 루틴을 정해서 그걸 그냥 계속 하세요. 그러면 머리를 안 써도 돼요. 그럼 그 시간에 거기 가면 돼요. 그 시간에 뭘 하면 되거든요. 포기를 하는 사람이 안 보여서 포기를 해요. 안 보여서 포기를 하는데 콩나물 시루 같은 경우는 콩나물이 늦게 자라잖아요. 늦게. 시루에 막 물이 계속 빠지잖아요. 투자가 똑같아요. 콩나물이 자랄 때까지 물을 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가 될지 몰라. 투자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계속 루틴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해 있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루틴이 정말 중요한데 제 루틴이 물건 검색, 운동, 이제 임장하고 독서. 근데 이 중에서 매일 하는 게 저는 운동하고 독서입니다. 검색을 매일 안 해요. 검색을 매일 안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물건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운동해요. 하루 일과가. 이게 약간 보면 이상하죠. 경매를 잘한다고 해놓고 왜 운동을 하지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운동을 잘해야 경매를 잘해요. 운동을 잘해야 투자를 잘합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데 운동은 체력입니다. 체력. 자기 몸이 건강해야 멘탈이 단단해져요.
그래야 투자를 할 때 냉정하게 판단하고 조금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건강이 안 좋고 뭔가 술 먹고 막 이렇게 컨디션 안 좋고 그러면 투자 못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고 저는 운동하고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무조건 많이 읽어야 돼요. 책에서 나오는 게 엄청나게 커요. 투자를 할 때. 카페들을 지금은 유튜브가 되게 많아요.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부동산 관련 카페들을 다 가입을 하세요. 저는 거의 부동산 관련 모든 카페 다 가입하고 아침에 한 15분 봐요. 근육질이죠. 네. 아침에 15분 보는데 이게 정말 짧아요. 15분이면 전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카페는 소통입니다. 블로그는 본인이 쓰는 거고. 네. 그래서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구 수성구 이렇게 올라간다. 서울 지금 뭐 강북까지 올랐다. 이런 게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하는 카페를 무조건 하시고 블로그에 친추 있죠. 이웃 친추. 친추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블로그에 이웃을 최대한 많이 늘려서 좋은 글이 나올 때 다 봐야 돼요. 그게 기본 첫 번째입니다.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바쁩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못 읽는 건데 근데 책은 인생을 변하게 만듭니다. 투자도 인생 안의 한 부분이죠. 투자만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책을 무조건 읽어야 되고, 기존 경매도서는 맞아요. 속도 가져야 됩니다. 속도. 천천히 읽는 게 아니에요. 경매도서는 책 한 권에 30분에서 1시간이면 됩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냥 도서관 가서 그냥 보시면 돼요. 도서관 가서 그냥 쭉쭉 보시면 됩니다. 경매도서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경매도서는. 그래서 저는 약간 도서를 읽을 때 경매에 관한 책도 읽어야 되고, 부동산에 관한 책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에 관한 책도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에 관한 책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인드 멘탈 이런 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한 1344권 정도를 읽었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대충. 보통 많이 읽을 때 하루에 10권씩 읽고 그랬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처음에 경매 시작할 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와, 1억 벌었다, 얼마 벌었다 막 보이잖아요. 그게 무협지 같이 엄청 재밌잖아요. 그래서 전 도서관에 있는 책을 3개월 안에 전부 다 읽었어요. 모든 책을, 경매책을. 그때는 그만큼 열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못 읽고 조금 천천히 읽는데, 제가 느낀 게 이거였어요. 일단 지식을 막 넣어요. 지식을 넣고 저는 MJ 드마코 부의 추월 자산을 가장 감명 깊게 봤습니다. 지식을 넣고 정립을 하고요. 정립이 돼 있으면 생각을 하게 돼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저는 독서를 하면서 사색을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뭐 산책하면서 생각하고 막 하다 보면 생각이 막 잡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장소가 다들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허심청, 사우나입니다. 허심청에서도 많이 나오고, 일단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뭐 어디 좀 공기 좋은 데 갈 때도 많이 나오고, 이런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제 카톡에는 이렇게 하겠죠. 아이디어를 적어서 실행을 해요. 그게 사업이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저는 최근 책을 좀 추천을 드리면, 저는 고명한 이 책을 봤거든요.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이 책을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책 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책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읽고 책이 인생을 어떻게 바뀌는지 얘기해주고,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까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메밀국수 하시잖아요. 허심탄회로 봤겠네요. 저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봤던 책 마일리지 아워,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인데, 그 변호사 최유진님인가? 그분이 쓰셨어요. 이 책도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이분은 디테일하게 막 그 10분, 20분, 30분을 어떻게 정립해서 어떻게 쓰는지, 보상을 어떻게 주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이 책도 시간 관리할 때 저 도움 되게 많이 됐던 책이고, 경매를 하실 때 절차, 명도, 인테리어 이런 거는 제가 이 책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배우는 부동산, 경매 투자. 이 책은 입찰 어떻게 하는지, 뭐 변경된 거 어떻게 하는지, 뭐 명도 어떻게 하는지, 대출 어떻게 받는지, 매도 어떻게 하는지, 인테리어 어떻게 하는지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책을 좀 보시고 오시면 굉장히 설명이 쉬워요. 기본적인 거를 설명 아예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자, 그리고 돈미세 최근에 봤어요. 여기 돈 버는 클래스 대표님이 쓰신 책이죠. 근데 저는 약간 저보다 약간 이렇게 미친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여기 와서 되게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열정이 대단하시고 사업 수완이 되게 대단하시고, 이제 돈을 벌려면 이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저도 되게 많이 배웠던 책이었던 것 같고요. 그 외의 책들 굉장히 많죠. 외의 책들 뭐 김승호 굉장히 많은데, 그 책들 웬만하면 다 사보세요. 왜 사봐야 되냐면 2만 원에 그 사람의 노하우를 다 배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2만 원에 그 사람의 노하우를 다 배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책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싸잖아요. 가성비가 되게 좋고. 자, 그래서 매일 검색을 이제 하셔야 되고, 매일 운동하셔야 되고, 저는 킥복싱을 하는데, 킥복싱을 안 하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킥복싱을 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고, 무조건 뇌를 좀 회전을 시키려고 저는 운동을 유산소 킥복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력이 확실히 틀려요. 이렇게 뇌가 한 번에 확 돌아가고, 씻고 나서 이제 뭔가 아이디어가 좀 샘솟는 게 되게 크기 때문에 내력 굉장히 좋고요.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나를 이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보통 이렇게 세우잖아요. 10년 목표, 3년, 1년 이렇게 나오면 내가 월 목표가 나올 거고, 월 목표가 나오면 일 목표가 나올 거고, 일 목표가 나오면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가 나와요. 내일 뭐 해야 될지, 일주일에 뭐 해야 될지.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되게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표를 잡아놔요. 나는 뭐 10년 뒤에 월세 5천만 원 받겠다. 10년 뒤에 월세 5천만 원 받기 위해서 오늘 뭐 해야겠어요? 나온단 말이에요. 역으로 내리면. 그래서 목표를 만들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루틴이 나오게 돼요. 루틴이 나오게 되고 그 루틴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돈을 못 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경매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돈을 벌려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만 가시면은 무조건 돈을 벌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돈이 기회를 주는 게 아니죠. 이게 세이노님이 썼던 글인데 정말 좋은 글이거든요. 자, 1억이 생기면 좋겠다. 내가 1억이 있으니까. 절대 안 생깁니다. 자,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기술들 있죠. 바로 따라할 수 없죠. 난 10억 있어. 10억 못 벌어요. 근데 나는 1억 있어. 기술이 있으면 10억을 벌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거든요. 자,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죠. 가장임 차임, 오피스텔, 빌라, 내가 해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투자를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면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경험으로 보통 물건을 선정합니다. 폐차를 한 경험, 낙찰을 받은 경험, 돈을 벌어본 경험과 벌지 못한 경험으로 입찰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가리게 되죠. 검색을, 명도는 저 안 합니다. 명도 직원분이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명도를 전혀 하지 않고요. 검색을 하실 때 검색을 못하는 이유가 안 좋은 거를 못 걸러내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검색을 할 때 검색을 잘하는 사람은 안 좋은 거를 바로 걸러요. 바로 고르고 좋은 거를 바로 찾거든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누구는 검색 1시간 해도 물건을 못 찾는데 누구는 1시간 하면 100개를 찾아요. 그게 굉장히 크고, 많이 팔아보고 보유를 해봐야 내가 더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언제 사야 될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말이 이 말이죠. 수익의 경험으로 물건을 선정하고 손실의 경험으로 빨리 포기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경매 투자를 냉장고라고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이게 몇 년 전이냐면 2026년이니까 13년 전이네요. 13년 전에 제가 경매 학원을 처음 했어요. 그때 이제 어떤 거냐면 경매는 잘하는데 투자를 할 줄 몰라. 투자를 할 줄 모르거든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되게 투자를 좀 잘하시는 분 옥션 한번 보시면 됩니다. 투자를 잘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하나 사고 팔아서 그때 한 2, 3천을 계속 남겼어요. 1년에 4건 정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야, 사장님, 하나 사고 팔아서 2, 3천 남으면 욕심이 생기지 않냐? 그러면 10건, 20건 하고 싶지 않냐? 근데 왜 1년에 4건만 하냐? 라고 했을 때 자기는 경매를 냉장고라고 생각한대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했을 때 내가 물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물 먹으면 되고, 내가 뭔가 배고플 때 꺼내서 뭔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냉장고, 이 안에 돈이 있는데 내가 필요할 때 그냥 꺼내 먹는 거죠.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되게 이해가 많이 가더라고요. 본인 기술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돈이 필요할 때 경매를 활용해서 돈을 쉽게 버는 거예요, 그분이. 그 전에 당연히 실패도 많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면 돼요. 기술을.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기냐면 원칙이 생겨요, 원칙. 저도 원칙을 한 1000개 정도 실패를 해보고 원칙이 만들어졌거든요.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안 팔리는 물건 받으면 안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리는 게 되게 커요. 상승장에 거의 다 망하거든요. 상승장을 조심해야 돼요. 하락장은 안 망해요. 상승장에 다 망해요. 상승장에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런 사람이 지속을 할 수 있습니다. 지속. 자, 시간이 지나도 살아남는 투자자는 좋은 걸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시간이 지나도 살아남는 투자자는 정말 재미없는 투자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상승장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하나 사고 팔아서 3천 남았는데 그때는 하나를 사면 3억이 올랐어요. 그분들이
경매를 되게 우습게 생각한 거죠. 나 2억 올라왔는데 얼마 벌었어요? 전 하나에 3천 남습니다. 그거 왜 해요? 뭐 하려고 해요 지금? 뭐 1, 2억 버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사라졌죠. 사라집니다. 예, 좋은 걸 사는 사람들은 다 사라져요. 예, 그래서 좋은 걸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긴 호흡에 갈 수 있는 본인만의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살아남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